thử lại xem nào. Chung cái này tóc cặp quá. Hay quá, hay quá. Hay mà. Cắt nha. Ok, cắt. Cắt. Thôi, Vậy nhá. cắt nhé. Cắt nhé. Cắt nhé. Cắt. Cắt. Cắt gì nữa? Cắt gì nữa? Cắt gì nữa? À, 어려워. Nhổ cắt đi. Biết rồi, cắ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계기는 몇몇 분들이 제가 베트남어를 어떻게 배웠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국제부이기 때문에 첫 만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저에게 궁금하신 거는 베트남어를 어떻게 배웠어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한 대략 15분 정도의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베트남어를 배웠는지 상세히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제가 스스로 베트남어를 배우게 된 내용이고요. 사람마다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부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동기부여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아주 쬐끔하거든요. 아주 쬐끔해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3급 자격증을 얻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해서 배웠었고요.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애니메이션하고 일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20대 중후반에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자막 없이 보고 싶었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왜냐면 이제 자막이 있으면 배경이나 그림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용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고요. 지금 일본어 수준은 그냥 알아듣는 수준이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자막 없이 볼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는 이제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 와이프 짱이 때문에 배우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이 동기부여가 없다면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지치거나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동기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와이프를 만나고 한국에 왔을 때 다음날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점에 가서 베트남어 책을 구입을 한 거예요. 너무도 짱이와 결혼하고 싶었고 진짜 내 여자다 싶었어요. 제가 이때가 직장생활 5년차쯤 되었을 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베트남어를 그냥 무조건 들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듣고 보고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계속 유튜브로 베트남어만 계속 봤어요. 이 짓을 6개월가량을 했는데도 제가 워낙 머리가 좋지 않아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와서 회사 생활 4년차까지 아침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꼭 공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 회사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8시까지 출근이라고 하면 7시에 출근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방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습득했고요. 그리고 회의도 통역사 없이 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 통역을 거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 준비를 아침에 미리 대본을 짜놓고 준비했던 게 베트남어가
급격하게 늘었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5년 동안 베트남에서 회사 생활을 했고요.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 자만심이라고 해야 되나? 타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에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자기암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베트남에서 살 수 없고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자기암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해서 베트남어를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베트남어를 못하면 와이프에게 이준해야 하는데 와이프에게 이준하다 보면 나중에 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할까봐 계속해서 발전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튜브 영상에 베트남어를 넣긴 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베트남어를 넣고 여유롭게 유튜브 생활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현지인과 간접 의사소통. 저는 짱이와 계속 베트남에 있는 짤로라는 어플로 대화를 꾸준히 했어요.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짱이와 만나고 한국에 귀국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짤로라는 어플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간접 의사소통 상대가 있었죠. 바로 짱이요. 물론 처음에는 베트남어를 몰라서 이모티콘만 서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이모티콘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베트남 여성과 교제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선임이 너 어떻게 대화하냐? 라고 물어봐서 대화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무슨 이모티콘밖에 없냐? 라는 말에 많은 당황과 창피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구글 번역기를 썼었죠. 근데 구글 번역기를 쓰다 보니까 번역기도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고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때 문법이라든가 단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구글 번역기로 베트남어를 계속 보고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네 번째로는 현지인과 직접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현지인과 대화할 때 입에서 바로바로 단어나 이제 그런 문장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음도 많이 틀리고요. 특히 베트남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더라도 현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인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동생은 와이프 짱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짱이와의 대화보다 직장 생활에서 직원들과의 대화로 더 많이 배웠어요. 짱이는 정말 베트남어를 잘 안 알려줬어요. 지금도 잘 안 알려줘요. 네, 안 알려줘. 이유는 이미 단어 하나만 말하더라도 저의 기분이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짱이에게는 베트남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안 알려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어만 말하더라도 저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로 말을 하고 직접 물어봐요. 나 베트남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 좀 너희 띠움배는 이테나이 둥콩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지금도 제가 베트남어 하다가 틀리면 지적해달라고 하지만 해주지 않아요. 뭐 콩찌띠 쪽만 파이찌띠냐? 다섯 번째로는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것을 베트남어로 말할 줄 알면 정말 많이 배우게 된다. 물론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한국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한국말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문장,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먼저 베트남어로 외우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 그냥 사용하다 보면 그냥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힘든 점이 있어요. 베트남어로 있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로 있는 단어가 베트남어에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레짐작을 해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의미를 전달해야 할지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했던 것보다 저는 이 다섯 번째가 베트남어를 확실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를 적응한 시기가 제가 대략 베트남어를 3년간 공부 후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어가 확 늘었을 때가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가 베트남어가 확실히 빠르게 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으로 저의 베트남어 공부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Q&A로 영상을 제작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저만 말을 많이 한 것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i đang đưa ù ấy. Nói lại cái chỗ này phải cắt nhá. tất nhiên cắt mà. tất nhiên cắt chứ.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시? 오케이. 지금까지 시청해 không sao, ở đây xem cũng được, không sao. Tại vì ở đây camera còn nhiều mà đúng không? Thế thì cũng sao, ở đây cũng xem cũng được, không sao. Thế thì chung là hiện tại camera còn nhiều là có ý nghĩa. 다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빠이. 그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니면 또 뵐게요. 다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빠이.